해산물 넣으면 좋겠다. 홍합. 잡아주시고 숨 들이마시면서 손과 발을 하늘 위로 쭉 잡아 당겨봅니다. 균형 잘 잡아주세요. 후 내쉬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이마시면서
오른발을 쭉 올려줍니다. 어깨 열리는 느낌, 왼쪽 앞 허벅지 당기는 느낌. 후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하는 기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반은 설득을 당하는 것, 설득을 해야 하는 것 이렇게 단일이고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하자고 이야기한 것. 남편 거, 제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시행은 지금 내년 한 2분기에서 하반기 정도에 진행합니다. 전반적인 이제 회사의 흐름은 좀 달라붙지 다시.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거에 가지고 연간이 시장이 괜찮다면 수준에 있는 거는 마크처럼 사나? I did what my own passing as a gentleman I must respect. I appreciate your confidence in me, however my time.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좋았던 경제서적 3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책들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경제 공부와 투자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자산을 좀 키우고 싶지만 막막한 분들, 돈에 대한 가치관을 좀 단단히 하고 싶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3권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3권을 다 읽으면 서로 연결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모건 하우절이 들려주는 20개 투자 스토리를 통해서 부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부와 돈의 문제는 학력, 지능, 노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인간의 편향과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조승연의 탐구생활 유튜브에서 보고 궁금해져서 읽게 됐어요. 평소에 이제 경제 마인드셋이나 이제 실전 투자 관련 자기계발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은 전 세계 3천만 부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놓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돈에 대한 태도와 저의 가치관에 대해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돈을 쓰는 것이 절반 이상이 결국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느꼈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사실 남들을 의식하면서 소비했던 적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저축을 해야 할까? 책에서는 그 이유를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유연성 때문이라고 해요.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는 돈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걱정에서 벗어나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최고의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확보하는 힘, 그게 결국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잠시 쉬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이곳 비엔나에서 어떤 생활을 할지 계획할 수 있었던 것도 10년 동안 돈을 모아둔 것 덕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작가는 10년 이상 월급이 올랐지만 이후에도 대체로 같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 결과 저축률은 계속 높아졌고 독립 자금도 더 많이 쌓이게 되었대요. 젊은 나이에 세운 생활 양식의 기준을 바꾸지 않은 이유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욕구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기쁨을 주는 일들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종종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어떤 일인지 구체화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경쟁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진정한 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저자는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독립적인 기분은 내가 값싼 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늘렸을 때 얻을 이득을 훨씬 능가한다. 이 저자는 대출 없이 집을 샀다고 해요. 금융과 관련해서 최악의 결정이었지만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결정인 것 같다고도 하더라고요. 좋은 의사결정이 언제나 이성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인지 모를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개인의 가치관, 자기만의 평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브라운스톤의 부의 인문학입니다. 이 저자는 맨손으로 시작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투자자로 자신의 투자 경험과 독서, 철학,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한국인이시거든요. 한국인의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게 많고 실패 원인을 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돈의 심리학보다 조금 더 직설적이고 명쾌한 느낌의 책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광화문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를 둘러보다가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저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자가 이미 많은 유명한 투자서를 읽고 정리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권만 읽어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렇게 참고 도서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부자는 월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하고 종잣돈은 그저 모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내와 절약이 결국 종잣돈을 모으는 비결인 셈이더라고요. 이제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 방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투자 가이드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를 하고 신용 투자는 하지 말 것,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 것, 싸게 살 것.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수익률이 종합 주가 지수 수익률과 비슷해지기에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부분을 읽고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오래 가져갈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제 주식 종목이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코스닥 수준이었는데 되게 많은 종목을 정리를 했어요. 사실 아직 조금 많긴 하지만 엄청 많았는데 되게 많은 종목을 정리를 했고 수익률이 실제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을 선택할지 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매수는 되게 큰 돈을 인생에서 가장 큰 비용의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기는 했지만 좀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나니까 실행으로 옮기는데 조금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부의 인문학 저자인 브라운스톤이 쓴 다른 책 부의 본능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부의 인문학 뒤편에 우리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본능 9가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 부의 본능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어서 읽게 되었어요. 총 3개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자의 실전 투자기, 부자가 되기 위해 주의해야 할 9가지 본능, 그리고 그 9가지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8가지 도구와 실전 솔루션. 저는 이 책을 2번째 읽었는데도 이 9가지 오류 중에 아직 극복 못한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5번째 손실공포 본능의 오류에서는 손절매가 잘 안되면 손을 잘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주식 고수들은 매입가에서 10% 하락하면 손절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아모레퍼시픽을 손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회사가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월급의 일부를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식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 과시본능 오류에서는 소비를 할 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want와 need를 구분하는 거죠. 필요해서 소비하는 건지 그저 내가 욕망하는 마음에서 소비하는 건지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쓸데없는 오직 want에 의한 소비도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책의 3번째 파트인 이 솔루션 부분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나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저는 이 중에서 1번째 솔루션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뇌는 모든 경험을 고통과 즐거움으로 구분한다. 고통으로 기억된 경험은 다시 하지 않도록 피하게 되고 즐거움으로 기억된 경험은 반복하도록 지시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하면 우리는 본능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는 고통을,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에는 즐거움을 연결하는 것. 이렇게 좀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마인드 세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전 솔루션 부분에서 공유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항보다 회피하는 게 훨씬 쉽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거죠. 카드를 안 쓰기보다는 이제 카드를 없애는 게 더 쉬운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자 생각이 났는데 군것질을 집에 아예 사다 두지 않으면 피하기 쉽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고 이 솔루션 부분에서 내 집 마련이 막막한 유형 언제 사면 좋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가격이 언제가 어깨일까? 무릎에 사고 싶다, 되게 싸게 사고 싶다, 우리는 다 언제 사야 하는지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입지가 1번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지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수를 줄여도 이제 좋은 동네로 상급지로 가는 게 더 좋고 투자는 유망 지역에, 주거는 직장 근처에, 당장 불편해도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해라. 학군이나 쾌적성, 그리고 이 동네가 편리한 곳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이 3권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그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읽었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좀 망각하면서 지냈던 부분도 꽤 있었고 투자나 저축은 되게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저축과 시간이 만나고 그리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반복한다면 바라는 인생의 자율성이 조금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책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be. That is Bianca. This for the point about like hide the food or something. Is that right? Yeah, like would buy like a nice. Thank you.